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준비할 걸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몰랐지만 노후가 되어서야 뒤늦게 후회하죠. 건강, 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소개하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1위는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건강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죠. 건강한 몸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나중에 운동해야지, 나중에 건강 관리해야지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은퇴 후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이 곧 최고의 자산입니다. 젊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비로 다 나간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젊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일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생활 습관이 몸에 그대로 남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병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은 절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들. 그렇다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만 꾸준히 해도 심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둘째, 정제된 음식보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기세요.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2.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2위는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방심한 결과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기대했던 연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생활비,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불안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노후의 삶은 젊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한 기대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결.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첫째, 은퇴 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둡니다. 연금, 임대 수익,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셋째,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보험을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원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후 자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연금과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3.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3위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결국 배우자다. 젊을 때는 자녀와 친구,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노후가 되면 결국 가장 가까이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줄이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그러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노후에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바로 젊었을 때 얼마나 서로를 배려했느냐에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 쌓은 갈등이 노후를 힘들게 만든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배우자와의 갈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결국 노후에는 견디기 힘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퉜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죠. 이런 감정이 쌓이면 은퇴 후에도 대화 한마디 없이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부부가 됩니다. 결국 평생을 함께했지만 서로에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노후가 되어서야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너무 늦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노후까지 행복하게 유지하려면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대화를 늘리세요. 대화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대화의 주제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셋째, 작은 감사 표현을 자주 하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넷째, 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자녀들은 결국 독립하지만 배우자는 평생 함께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4.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4위는 친구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가족만 챙기다 보면 결국 혼자가 된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결국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멀어지면 남는 건 외로움뿐이죠. 은퇴 후에야 친구를 찾으려 해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쌓이고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노후가 즐거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다르게 관리한다.
노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다르게 관리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바쁘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죠. 둘째,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노력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보다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라. 그렇다면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까운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셋째,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넷째,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세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교류도 노후를 즐겁게 만듭니다. 인간관계 하나만 잘 관리해도 노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5.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오인은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결국 영원히 못하게 만든다. 언젠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미뤄둔 일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뤄둔 일들은 결국 평생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돈보다 경험이 중요한 이유. 노후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루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경험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돈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리스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목표입니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게는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음식 먹기, 새로운 곳 가보기 같은 목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노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후회하는 것들은 결국 미리 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건강은 평소에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고 돈도 미리 준비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역시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다 결국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나중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내 삶을 바꾼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결코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같은 작은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과 불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외로운 사람의 차이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쌓이면 결국 노후에 큰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변화하면 늦지 않다. 혹시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오늘부터라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고, 재정 관리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작은 대화 한마디로 회복될 수 있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할지, 행복할지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은근히 고개를 돌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씻었는데도 뭔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샤워를 매일 하는데도 노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몸 전체를 씻어도 그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납니다. 냄새는 체질이 아닙니다. 대부분 생활 습관과 씻는 방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변하면서 냄새가 쉽게 올라옵니다. 특히 특정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그게 냄새로 이어지죠. 문제는 주변 사람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건 이 냄새는 특정 부위만 잘 관리해도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과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세 군데,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당당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샤워를 해도 뭔가 기름진 냄새가 남아있죠. 이건 단순히 땀 때문이 아니라 피지의 변화 때문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성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늘어나면서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이 냄새는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 성분은 땀보다 훨씬 끈적하고 냄새가 오래갑니다. 특히 씻는데 소홀한 부위에 잘 쌓이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냥 물로 대충 씻어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거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줘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피지는 주로 두피, 목 뒤, 귀 뒤, 가슴 아래 같은 부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남습니다. 향수나 바디로션으로는 이 냄새를 덮을 수 없습니다. 뿌리는 것보다 닦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냄새의 시작은 피지 변화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몸 전체 중에서도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 통풍이 안 되는 곳, 자주 씻지 않는 곳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발 사이 같은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는 평소 샤워할 때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물만 흘려보내거나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대충 지나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곳은 땀과 피지가 하루 종일 모여드는 곳입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활동량이 많았던 날은 더 심해집니다. 옷 속에 가려져 있어서 통풍도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땀이 마르면서 노폐물이 남고 거기에 세균이 자라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몸의 중심 부위일수록 열이 많고 피지 분비도 많습니다.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일부러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그냥 비누칠만 하고 지나가면 냄새는 그대로 남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거품을 내고 깨끗이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씻을 때 순서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씻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쌓이는 곳을 자주 닦아줘야 냄새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지?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은 땀이 아니라 피지, 즉 기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은 줄지만 피지는 더 많아집니다. 피지는 끈적하고 공기 중 먼지나 노폐물을 잘 붙잡습니다. 이 피지에 세균이 달라붙고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특히 모공이 많은 부위, 그리고 접히는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피지는 하루만 안 씻어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땀처럼 흘러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씻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해도 기름기 있는 느낌이 남을 수 있는 거죠. 머리카락 근처나 목 뒤 같은 곳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밀기보다는 부드러운 타월이나 손으로 문질러주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피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물만으로는 잘 씻기지 않으니 거품을 내서 구석구석 닦아줘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핵심은 기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목 뒤와 귀 뒤는 얼굴 못지않게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매일 씻으면서 목 뒤와 귀 뒤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부위는 햇볕도 덜 받고 통풍도 잘 안 돼서 냄새가 쉽게 쌓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카락에 가려지고 옷깃에 덮여 있어서 습기가 많아지죠. 특히 귀 뒤는 귀지뿐만 아니라 피지와 땀이 섞여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기름지거나 미끄럽다면 피지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이 부위는 샴푸할 때 같이 씻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귀 뒤, 목 뒤는 따로 비누 거품을 내서 손으로 문질러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외출하고 돌아온 날은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그냥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냄새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부위를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깨끗이 씻기만 해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수하듯이 매일 목 뒤와 귀 뒤도 손으로 꼼꼼하게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채취 개선에 큰 효과를 줍니다. 몸 전체를 씻기 전에 먼저 이 부위부터 체크해 보세요. 샤워할 때 귀 뒤를 신경 써서 닦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귀 앞은 거울을 보면서 닦지만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 놓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냄새의 중심지일 수 있습니다. 귀 뒤는 피지가 가장 두껍고 세균도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땀과 피지, 먼지, 머리카락 기름까지 모두 모이는 부위입니다. 특히 머리를 감은 후 샴푸나 린스가
귀 뒤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피지와 섞여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뒤를 손으로 문질렀을 때 미끌미끌하거나 냄새가 느껴진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귀 뒤는 매일 한 번씩만 씻어줘도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귀걸이를 착용하시는 분은 귀 뒤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냄새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 후 꼭 손으로 귀 뒤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부위지만 청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목 뒤와 귀 뒤를 씻을 때는 손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떼수건이나 브러쉬는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손끝으로 닦아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을 펴서 귀 뒤를 둥글게 감싸며 문질러 주세요. 목 뒤는 목덜미부터 양옆까지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귀 아래에서 목 뒤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씻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한 번 샤워 시간에 함께 루틴으로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게 피부에 부담이 덜합니다. 헹군 뒤에는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엔 목 뒤까지 함께 바디로션을 발라주면 더 좋습니다. 노화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는 더 많은 피지를 만들기 때문에 보습도 중요합니다. 세정 후에 바르는 보습제는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씻는 습관을 들이면 더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거울을 활용해 귀 뒤 확인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최고의 탈취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통풍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특히 5단에 늘 가려져 있기 때문에 땀이 차고 습기가 오래 머뭅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땀은 마르면서 노폐물을 남기고 그게 쌓이면 냄새로 이어집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라 땀이 안 보이게 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은 냄새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냄새샘이 가장 많은 곳이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슴 아래도 마찬가지로 땀과 피지가 자주 고입니다. 특히 몸집이 있는 분들이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땀이 잘 나면서도 자극을 받기 쉬운 곳이라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자주 씻지 않으면 냄새뿐 아니라 피부 트러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비누 거품으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샤워 후에도 잘 말려줘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외출 후에는 바로 씻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부위 같지만 전체 채취의 인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땀만 날 때는 그리 심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지와 땀이 섞이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냄새입니다. 피지는 끈적한 기름 성분이고 땀은 수분이 많아 서로 잘 섞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면서 악취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세균 번식이 빠른 부위입니다. 옷에 덮여 있어서 습기와 열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땀이 날 때마다 이 부위를 닦아주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예 땀이 덜 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줄어듭니다. 땀이 마른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피지와 함께 굳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거품을 내서 손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무심코 대충 지나가기 쉬운 부위지만 냄새는 그 틈을 잘 알고 찾아옵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탈취제만 바르는 것보다 먼저 깨끗이 씻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씻지 않고 뿌리는 향수나 스프레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냄새 위에 향이 겹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씻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피부가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떼수건이나 강한 브러쉬보다는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누는 향이 강한 제품보다 순하고 자극 없는 걸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문지르고 구석까지 잘 씻어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손을 들어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 아래는 살이 접히는 곳까지 손가락으로 펴서 닦아주세요. 물로만 헹구지 말고 반드시 비누나 바디워시를 써야 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씻은 뒤에는 꼭 수건으로 물기를 말끔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냄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이 말라붙기 전에 한 번 더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땀은 나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매일 관리해줘야 합니다. 탈취제나 파우더는 씻은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은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고 빨래할 때도 뜨거운 물에 삶는 게 더 좋습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트러블이 생긴다면 씻는 방법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청결이야말로 건강과 채취를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신발을 벗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발냄새입니다. 얼굴은 아무리 단정해도 발냄새가 나면 인상이 확 바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냄새는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땀이 가장 많이 차는 부위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고 피부 사이사이에 습기가 고이면 냄새가 쉽게 납니다. 땀 자체보다 땀과 피지, 세균이 만나면서 생기는 복합 냄새가 문제입니다. 특히 양말을 하루 종일 신으면 발이 숨을 쉬지 못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양말은 하루에 한 번 꼭 갈아 신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발도 같은 걸 며칠 연속으로 신기보다는 하루 이틀씩 번갈아 가며 신는 게 좋습니다. 발냄새는 나도 모르게 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사람 눈치만 보게 됩니다. 스스로도 알기 어렵지만 상대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얼굴보다 더 자주 신경 써야 할 부위가 바로 발일 수 있습니다. 발냄새 하나로 전체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발냄새의 원인은 단순히 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땀, 피지, 각질, 발톱 사이 노폐물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발톱 주변에는 때가 잘 끼고 씻기 어렵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각질이 쌓이면 땀과 섞여 악취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좁고 어두워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발바닥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땀이 마르지 않고 고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발을 대충 헹구는 정도로는 냄새 제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비누 거품을 내서 손이나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줘야 합니다. 발톱 주변도 꼼꼼히 닦고 발가락 사이도 손가락으로 벌려가며 씻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가 축축하게 남아있으면 냄새는 금방 다시 생깁니다. 오래된 각질은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톱도 자주 깎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발냄새를 줄이는 기본입니다. 복잡한 관리보다 매일 잘 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누나 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벌려서 문질러줘야 합니다. 발바닥은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구석구석 닦아야 합니다. 수세미나 부드러운 발솔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워 마지막에 발을 씻는 루틴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나 무좀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무좀이나 발톱 질환이 있다면 치료와 함께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씻고 양말도 자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햇볕에 말리거나 탈취제를 사용해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냄새가 심할 경우에는 발냄새 전용 파우더나 스프레이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은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 신경 써도 발 냄새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발은 내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입는 옷, 덮는 이불, 신는 양말에서도 냄새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땀이 배인 옷을 오래 입으면 세탁해도 냄새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2번 이상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양말은 흡수력이 좋은 면 소재로 고르고 땀이 잘 마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불이나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이불이 땀 냄새를 머금기 쉽습니다. 햇볕에 자주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큽니다. 속옷이나 수건은 삶아서 세탁하면 세균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옷을 꺼내 입을 때도 반드시 한 번 세탁한 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는 반복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땀과 피부 기름이 스며든 옷은 시간이 지나면 고약한 냄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쿠션이나 베개 커버도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아무리 잘 씻어도 입는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는 역할만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위에 향기가 겹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청결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향만 더하면 효과는 오히려 반감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더 빨리 깨끗해집니다. 특히 외출 전, 잠들기 전에는 꼭 한 번 몸을 닦아주는 루틴이 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물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거품을 내서 꼼꼼히 씻어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향수는 씻은 후 땀이 덜 나는 부위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뒤, 팔 안쪽, 가슴 위쪽처럼 열이 많이 나지 않는 부위가 적당합니다. 향수보다 더 중요한 건 몸 전체에서 나는 자연 냄새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향기는 청결한 몸 위에 얹어졌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결국 깨끗함이 가장 좋은 향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몸 냄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늘, 양파, 기름진 음식은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이나 육류 위주의 식단은 몸속 노폐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많아지면 땀이나 피지를 통해 냄새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가볍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물을 자주 섭취하면 몸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물은 하루 6에서 8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노폐물이 땀이나 소변으로 원활히 배출됩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장 건강도 채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을 경우 노폐물이 오래 남아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조금만 바꿔도 채취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땀 냄새도 자연스럽게 순해집니다. 냄새를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이 깨끗해야 바깥도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순서를 정해두면 놓치는 부위 없이 꼼꼼히 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상체, 하체, 발순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머리를 먼저 감으면 헹궈진 거품이 몸을 타고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더러움도 제거됩니다. 얼굴은 부드럽게 닦아내고 목과 귀 뒤는 손으로 꼭 확인하며 닦아야 합니다. 겨드랑이, 가슴 아래는 따로 신경 써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사용해 문질러 주세요. 배꼽과 허리, 등도 거울을 보며 빼놓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무릎 뒤, 종아리까지 내려오면서 손으로 쓸듯이 닦는 습관을 들이면 깔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발은 마지막에 따로 거품을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매번 똑같이 씻으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몸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위마다 소홀해지지 않게 순서를 지키는 것이 냄새 예방의 기본입니다. 거칠게 밀기보다는 부드럽고 정성껏 문질러주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땀이나 피지는 하루만 지나도 쌓이기 때문에 매일 씻는 게 중요합니다. 샤워 시간이 길 필요는 없지만 순서와 방식은 꼭 챙겨야 합니다. 빠르게 씻을 땐 중요한 부위만 골라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좋습니다. 씻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세정제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너무 강한 세정제는 피부를 자극하고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알갱이가 있는 제품은 노인 피부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순하고 보습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자극이 적습니다. 폼 형태보다는 젤이나 크림 타입이 피부를 더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이라면 샘플을 먼저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 중에서도 피부 보호를 해주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씻고 나서 당김이 심하거나 간지러움이 생기면 제품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피부 타입은 사람마다 다르니 한 번 써봤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등이나 발은 조금 강한 제품을, 얼굴과 목은 더 순한 제품을 구분해서 써도 됩니다. 한 가지 제품으로 전신을 다 씻는 것보다 부위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냄새 제거 기능과 함께 보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정제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읽어보고 선택하세요. 피부에 자극 없이 냄새를 없애주는 세정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씻은 후 관리입니다. 샤워 후 바로 물기를 닦아내지 않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몸 전체를 꼼꼼히 두드리듯이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가슴 아래, 귀 뒤는 꼭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냄새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필요하다면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습한 부위를 말려주세요. 말린 후에는 보습제를 가볍게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피부가 쉽게 갈라지거나 가려운 분들은 더 필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파우더를 살짝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파우더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샤워 후에 입는 옷도 중요한데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추천합니다. 너무 두꺼운 옷보다는 숨이 잘 쉬는 가벼운 옷이 좋습니다. 씻은 후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샤워는 끝났지만 관리 습관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혹시 나도 냄새가 나는 걸까? 걱정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끼고 주변 사람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위만 잘 씻어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어디를 어떻게 씻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발가락 사이, 이 세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냄새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냄새 없고 산뜻한 내 몸을 만드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만남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냄새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청결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내 몸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아내는 늘 옆에 있겠지.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각자 살기 바쁘고 아내도 내 마음처럼 계속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대기가 어려워지는 게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늙어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도 아내도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건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챙기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세 가지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아프면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작은 일 하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몸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운동해 줄 수도 없고 식사 조절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든든하면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다리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삶이 점점 좁아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다리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번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도 다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근력 유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부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려면 지금 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지팡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건 내 두 다리입니다. 건강보험보다 든든한 건 내가 지닌 근육입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몸을 쓰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의지도 생깁니다.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뿌리입니다. 오늘 내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내일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가까이 해보세요. TV를 보며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5분만 몸을 풀어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건강 루틴은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기둥이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챙기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습관,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이게 되죠.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값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하나 주고 싶어도 손이 떨릴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무엇이든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은 당당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기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노후엔 남의 눈치보다 내 주머니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기댈 곳, 두 번째는 바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뿐인데 자식 마음은 생활 걱정뿐이죠.
자식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당연하진 않습니다. 도와줘도 미안하고 안 도와주면 서운해지는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지 않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건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할수록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가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의지보다 독립이,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립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가장 평온한 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쓰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버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든 집안일을 도와주든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든 그게 바로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거나 동네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재주, 글쓰기, 그림, 텃밭 농사 무언가 하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쓴 돈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 그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소비가 아닌 창출이 있는 삶, 그게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입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용돈벌이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자립의 감정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수입, 그것이 늙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외로울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결국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는 여기까지 참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지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밖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힘,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지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서툴러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연습. 그것이 노년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인생 후반을 잘 살아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마음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신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자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은 시간을 늘려보세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습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식도 아내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온 건강, 경제력, 그리고 마음의 힘, 이 세 가지가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의지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단단히 다져놓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지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불안한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한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